안녕하십니까. 택계농동가족 공익탐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2025년 1월 1일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창작소설 사법시스템 친고죄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공소장에 변경할 수 없는 범죄, 공소권의 남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부 검사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차별적인 창작 소설을까지 써가면서 검사들이 이익이 뭐가 생기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작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저는 억울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밤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바로 독도에서 바로 태양이 뜨는 거겠죠. 을사년에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택계농동 가족 공익탐정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파라는 이야기를만 들으면 뭔가 이상하게 감정이 꽂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파라는 말만 들으면 의학이 세상에서 바로 지금 저희에게 바로 누구인지 조선 왕조 제26대 고종 황제입니다. 1910년 왕위를 선언을 하는 중에 강제 약탈당했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의사의학으로서 외교권과 정치권을 다 잃어버린 바로 이분에 대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때 당시에 대해 역사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을사조약을 이야기를 하면은 을사의학, 을사조약, 외교권의 강탈에 대한 통관부의 설치와 또 을사조약 5족이라고 해서 5명의 배신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바라고 일제 식민지 생활 36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을사에 대한 이 5명에 대한 명단의 이름은 이야기는 알겠지만 오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된 강제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 문화, 우리의 민족성이 사라질 뻔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체육회라는 것이 조선체육회 때부터 출발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드는 조선체육회 속에 우리의 문화가 없이 일본 문화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매 순간 불태웠으니 막내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들어와. 시대도 커피도 바뀌었다. 워라벨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칸타타 콘트라베. 한번 보십시오.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문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렵다. 그들을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들의 가장 큰 자긍심인 역사를 각색하여 피해의식을 심는 것이다.
조선인을 뿌리가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고 싶어 할 것이다. 장씨 개명을 통해 먼저 조상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국민을 식민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오늘 매 순간 불태웠으니 막내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문체부 담당입니다. 먼저 들어와. 시대도 커피도 바뀌었다. 워라벨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칸타타 콘트라베.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 도복을 입고서 우리의 검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하도록 하고 제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고죄에 대한 부분인데 고소권자, 고소를 해야지만이 공소를 제기 가능한 죄라는 겁니다. 몸소친의 고활고 혐물죄가 바로 친고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소를 한다는 거는 몸소친이 고소를 고한다. 그러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죄를 물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고 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에 대한 부분과 업무상의 비밀누설죄,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해서 이 네 개를 비누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개가 딱 걸린 게 바로 모욕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걸려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형법 307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311조의 모욕죄에 대한 1번의 내용이 공연성은 둘 다 똑같고요. 피의자 특징도 똑같습니다. 근데 3번의 사실의 적시과 추상적인 평가를 보면서 경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표현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형법 307조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공고 500만의 벌금이고 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공고와 200만의 벌금형입니다. 모욕죄가 좀 낮고 지금 명예수가 높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2년이고 1년이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12.12 사태 검사가 모욕죄로 대한 311조로 변경했던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징고죄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모욕죄에 대한 부분에 311조에 대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인 평가의 의미라는 이 뜻이 중요한데요. 그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명예훼손을 보는데 모욕죄 성립의 조건에서 모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 자, 행위하는 거하고 아까 전에 적시라는 거는 들립니다. 그 다음에 공연의 면전 앞에서 모욕,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걸 앞담아, 앞에 조욕한다는 뜻이겠죠. 자, 3자에 대하여 모욕 행위, 뒷담아, 뒤에서 우리가 주구주구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모욕죄에 해당 사항이고, 인터넷 모욕죄에 대해서 악불, 악성 댓글이나 이런 부분도 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검찰청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12.12 사태 때에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공소장 변경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들이 311조에 대한 모욕죄로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조목은 1이라는 게 숫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2가 여기 보이시죠? 자, 뭐 말이면 별집 1을 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별지 2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크게 확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
피해자 오정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실은 피해자가 2021 3 11 경춘천시 중도적석촌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레고랜드 관련 건설 공사의 위법 사항을 춘천경찰서에 고발하고 이후 피고인이 2021 3 22 경춘천시의 위와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중도적석촌 인근 개발행위의 위법 사항을 관공서에 제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위 위법 사항을 제보한 것처럼 실컷 남이 세운 성과업적을 자기들이 했다는 오정규 적석촌 300m 행정명령 사기죄 악질적인 범죄자, 악의적인 오정규 공개합니다. 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한번 들어봤는데요. 공건하게 거짓이 사실이 드러나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발생일이라는 것이 고소장의 접수일입니다. 이게 8월 30일이고요. 여기 증거에 채택되어 있는 부분들이 9월 12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행정명령에 나왔던 거짓말, 허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공소장에 대한 요번에 변경에 대한 경찰의 고발 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웃기냐면은 경찰 조사 때에는 춘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와가지고 진술 조서도 없는 사람이 재판에 와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해서 사항이 바뀌진 겁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모욕죄로 바뀌졌냐? 아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나는 솔직해서 오종규가 정인 출석을 해서 법원에 와서 내용들을 다시 보면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촉점 300m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업적에서 500 적촉종 30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정규가 답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신 검사님이 또 이해가 안 되죠. 저거를 보시면은 저도 말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가 그렇게 서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500이라는 적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적촉종에 대한 300m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이걸 자꾸 저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강원 문화재 보호 조례라고 해서 언제 됐냐면 2020년 12월 경입니다. 경에 이 부분들이 나와 있걸랑요. 28조에 하게 나면 국가지정과 도지정이 있습니다. 이 도지정이라는 거는 시도입니다, 원래. 그래서 강원도 문화재가 도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라고 하면 시지정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큰 걸 보시면은 국가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0m라고 되어 있고요. 도지정은 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이런 식으로 서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 문화재법 이 항에 따라서 도지정에 따라서 300m를 하고 있고요. 200이라는 건 바로 상업시설이나
뭐 공원시설 지정된 자료에는 200m라고 도지정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경찰서에 춘천시에서 위법사항에 대한 민원의 제기라는 것이 제보자를 인정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먼저 중도적석총 인근 개발행위의 위법 사항을 관공서에 제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위법 사항을 제보한 것처럼 실컷 자, 지금 어디 주냐면 이제 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종규고 피고는 저니까 먼저 그러니까 피해자가 먼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경찰서에다가 고발한 거죠. 여기 부분인데 경찰서에 고발한 거잖아요. 경찰서에 고발. 그 경찰서에 고발한 거죠. 개발공사에 대한 강공소에 제보한 그 불과한 뜻이 제보자 보호법에 따라서 민원 신청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먼저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유법사항에 대한 제보한 것처럼 뜻은 그처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고요. 행정명령의 제보자에는 누구라는 건지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보자는 누구인가요?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이 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제보자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범죄를 검사가 저지른 겁니다. 자, 지금 여기 1번의 내용은 사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 요 2번의 내용인데요.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 피해자 오정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실컷 남이 세운 성과 업적을 자기들이 했다는 오정규 적석총 300m 행정명령 사기죄 악질적인 범죄자 악의적인 오정규 공개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레고랜드 공사 관련 위법 사항을 관공서에 제보한 성과를 피해자가 가로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자, 마지막 줄 성과의 피해자에서 가로채서 취지한 글로 게시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하게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공연하게 모욕했다는 것은 글에 대한 부분으로서 봤을 때는 이 부분으로 모욕죄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실컷 남의 세운 업적에 대한 오종규의 행정명령의 답이 정보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면은 검사가 정리 출석을 했을 때 검사가 물었지 않습니까? 춘천경찰서.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행정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이 나왔던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내용을 들어봐도 행정명령 경찰서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경찰서의 고발이라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물으니까 3월 10일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말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기관에서 정보 교류를 되지 않습니까?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겁니까? 또 한편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검사가 물었던 내용에 대한 중도 적석총 인근 500m의 문화재로 고발한 거 있냐 그러니까 3월 11일 고발했다고 돼 있고 춘천시청 고발한 것은 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이 부분에 춘천시청에서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놓고 정보 교류를 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는다면 이 말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과의 피해를 가로챘다는 뜻인데 행정명령이 나온 날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법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오종규는 경찰 조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법정에만 진술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면은 2020년 7월 2일 날에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아까 전에 제가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한 내용이죠. 고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서류가 있다는데 답은 대검찰청에다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고 하고요. 어디에요? 하니까 대검찰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시 이 고발했던 국민신문고에다 제출한 적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했는가요? 하면서 또 묻습니다. 답을 하면은 동서답을 하듯이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신문고와 이 그 내용을 대한 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지금 보여드리는 공문이 누가 보냈냐는 것은 지금 요 부분이 보냈던 사람이 있고요. 날짜도 있고 내용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자, 1번은 뭐 기아의 무궁화 발전이 있고 문화재 아까 전에 13조에 따라서 여기 외곽경계 500m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8조 아까 전에 말했던 300m에 대한 부분으로서 레고랜드에 대한 불법 공사에 대한 중지 행위와 진행에 대한 즉각 중지와 거기에 대한 모든 물건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번이 더 중요한데 춘천시 직인을 꼭 찍어서 답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방금 아까 설명했던 국민신문고 답변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오종규라는 이름이 있고 여기 7월 2일 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지금 대검찰청에도 보낼 수도 있고 춘천시청에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 보냈다고 해서 제가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경찰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이 아니라 시청이라는 겁니다. 모욕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실적인 평가의 의미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데도 그것을 모욕행위라고 본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게시에 대한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요 4개인가 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로 지금 요 2개 있는 자료로, 요 자료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증거가 날짜가 일치가 된 것이 12일과 26일인데 이 두 날에 왜 제가 이 글을 사용을 했는지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12일과 10월 26일은 점검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법 수집 점거 배제 법칙을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목적은 고소에 대한 접수한 이후에 점검물에 인정할 수가 있다? 저는 없다는 겁니다. 범죄에 대한 발생한다는 것으로 추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없답니다.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추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면요. 고소한 이후에 있는 증거물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추정을 해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유죄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컷남에 대한 공적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3월 22일에 대한 민원 신청을 했고 4월 1일날부터 적속청의 공사 중지와 행정명기 발급을 한 거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근데 2021년 3월 11일 날에 춘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은 행정명령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수증을 토대로 해서 모든 증거자료, 그 다음에 일람표까지 다 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9월 12일 날 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요지 파악을 해보면요. 아까 전에 7월 2일 날 뭐가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보냈던 춘천시청의 답변이 내용을 보면요. 오종규한테 보내는 답변입니다. 여기 국민신문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춘천시에 대한 부분에서 강호도 300m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외곽경계 공사에 대한 온벽이나 문화재에 대한 복구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고발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고 합니다. 고발한 사항을 알려드린다. 이 뜻은 뭡니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왜 내 이야기를 하지 않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밑에 있는 부분에 되면 8월 10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소장한 날이 언제입니까? 3월 11일이잖아요. 근데 8월 12일 날 받았을 때 시청에서 경찰서에서 이것 때문에 이 공문이 나왔냐? 아니죠. 7월 2일 날에 공문을 발송해서 8월 달에 받았던 공문입니다. 더 웃긴 것은 제3번 부분이 기긴을 찍어서 받았는 공문이라는 뜻이고요. 그 공문을 받고 나서 9월 1일 날, 9월 6일 날 돈 1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한 20일 후에 11일 날에 있던 일들을 8월 11일 날 자기들 공문 받았다고 선전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돈 100만 원씩 받아 먹는데 제가 이 글을 사용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9월 6일 날에 마지막 돈이 돌았는데 9월 12일 날에 제가 이 글을 썼는데 제가 실컷 세웠던 업적을 오종규는 적석총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종규는 시청에서 고발한 것이 행정명령에 대한 7월 2일 날에 춘천시 민원 신청한 이유는 후원금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을 받아먹으려고 사기친 겁니다. 지금 이 공문을 보시면은 이게 7월 2일 날 공문이고 8월 11일 날에 공받고 거기에서 9월 1일 날 9월 6일 날 돈이 두 차례 100만 원씩 돌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공문의 내용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500m에 대한 부분과 300m에 대한 온백에 대한 부분과 돼 있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직인을 찍어 주십시오. 이걸 해달라고 하니까 직은 또 찍어가지고 딱 해줘가지고 공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공문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외곽경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고발조치 사항을 알려드린다 했지 야들한테 행정명령 냈습니다고 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 100만 원씩 받아먹으려고 목적으로 한 것이 제가 이 글을 쓴 것이 모욕죄 행위라는 거 보시는 겁니까? 제가 업적을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6개월이 끝나면요. 다시 공사에 대한 그 지역에 발굴조사 안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는 더 점차 영토를 넓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은 공사 중지를 영원히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 받아 먹는 바람에 완전 낙동강을 오리알 대뿐 겁니다. 시청에서는 제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고소장에 대한 접수가 8월 30일이고 정거는 9월 10일입니다. 아까 전에 7월 1일과 8월 11일에 공문을 받았던 행위에 대한 유법행위라는 부분이고요. 시청에 공문받는 게 다 꼼수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종규가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특허한 그러니까 특허청에 대한 그 하루에 뭐 차이점에 대한 그가 먼저 했던 사람이 우선 권한이 있다는데 야들이 좀 뭘 모르냐면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특허도 민원인과 고소고발과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허권이라고 해서 그것을 특허에 대한 동일한 것을 말을 하는 거지 다른 경우의 경우에는 특허에도 다른 쪽으로 나갑니다. 다르게 설명하면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가야 됩니까? 소방차가 가야 됩니까? 경찰차가 가야 됩니까? 경찰차가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그 특허권이라는 게 먼저 신청했으니까 자기들이 강탈당했다는 것을 허위사실이 유포라고 하는 소리를 이렇게 비방하는 목소리라고 음해하고 모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 심각한 창작 소설이고요. 각본, 각색, 연출자, 고소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각색, 위임장이라든지 조작했던 시청에서 했다고 하면서 고발했다고 하고 연출자들은 나와가지고 재판부에 나와서 헛소리를 하지 않나.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의 입증 자료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검사들의 독재에 대한 공소권 남용에 친고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찾아봤으면은 고소장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할까? 또 이렇게 검사들이 창작 소설을 쓴다 하면은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도 박탈까지 해야 되고 검사는 당연히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월방구 총통인 우르르르 달려들어 이놈의 머리채를 주르르르 감아주고 급장! 예! 2025년 을사년은 첫 해부터 이렇게 열을 내서 되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공익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지키는 것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익입니다. 근데 공익을 자기의 입장대로 사익을 취하면은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것이 통하게 해준다면은 재판이라는 거, 아니 판사 검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인정해 준다 하면은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공익을 합니까? 그리고 공익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의 질서, 또 국민의 알 권리 전달을 할 수 없는 벙어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또 제가 멈췄던 일들이 왜 경찰서에서 고발한 걸로 묻어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짓이 드러났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 했던 것들은 거짓이 아닙니까?
한데도 그거를 저한테만 묻는다는 것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공익탐정으로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고죄에 대해서 저희들 2025년도 첫 사업에 공소처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시무식이 바로 이 공소장에 대한 공소처에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엄중하게 검사를 허락할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국민들을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있고 모든 것이 정황 증거들이 훼손이 되고 있는데 훼손되지 않았다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 거짓말하는 근거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되죠. 또 하나, 저는 모욕죄에 대한 방어권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실컷 남의 공적에 대한 부분에서 모욕이라는 부분으로 처벌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왜 검찰 조사, 경찰 조사 없는 사람한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왜 청을 주시는 겁니까? 오늘 특별운동가족 공익탐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